네, 저희 그냥 보통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뭐 뉴스보다 이렇게 보면은 북측이라고 그래야 되고 어떤 데 북쪽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북측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교단 정한 게 있군요. 네, 북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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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조선이란 말 들으면 어떠세요? 남조선 하면은 갑자기 제가 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약간 네, 그렇죠. 뭔가 이 북조선 사람들이 말이죠.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벌써 뭔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약간 좀 거부감이 들고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이거를 입에 담기가 조금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우리 그런 생각을 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호칭의 문제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 1990년대부터 이제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총리가 만나고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거죠, 사실은. 서로가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맨 처음에 이쪽은 북한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거죠. 막 했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추자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고 학술적인 모임에서는 사실 이거를 북한 조선반도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는 이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리아 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우리가 지금 쓰는 한반도, 그 다음에 북측이 쓰는 조선반도를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한, 그리고 가로하고 조선반도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시 우리는 이제 그럼 옛날에 그쪽 고조선, 뭐 조선 이런 옛날 그쪽의 그거고 우리는 뭐 마한 변한 진한처럼 그런 한 이쪽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을 선호하고 저쪽은 조선을 선호하는데 그럼 둘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라고 불러도 한하고 가로 열고 조선반도라고 쓴다. 그게 공식적인 용어다.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서로가 더 불편하기 위해서 그런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것인지 혹은 그 조선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 불편을 주는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국어교육을 조금 전공했는데요. 그럴 때 옛날 그 글 보면은 인민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그 우리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왠지 그 인민이란 말을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나 스스로 색깔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검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같은 언어권에 있으면서도 서로 남측과 북측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걸 어떤 걸 쓰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고 또는 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한 것이라면 그래도 남측, 북측 이런 식으로 말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있어서 그 정도는 쓰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측 본부 무슨 북측 본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고 1991년도에 이미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통해서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기로 한다라는 약속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약속도 처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큰 약속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와 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이런 작은 약속이나 배려가 없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배려, 뭐 존중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북한에 대한 이해는 왠지 공포, 혐오,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물론 전쟁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여전히 이렇게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까 이제 나온 얘기랑 겹치는 거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반공 교육이 한 세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공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또한 그것이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보도와 뭐 매체와 여러 가지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규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중에 보면 우리도 북측은 굉장히 막
김일성, 부자 3대가 세습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렇죠. 폭력적인 독재 국가라고 알고 있고 또 어떤 식량난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또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북측도 사실은 남한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서로 계속 이데올로기가 서로가 미워하고 중화하게 하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돈 없으면 못 사는 나라, 굉장히 저급한 사회, 혹은 미국의 식민지와 같이 통제받는 사회,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에서 볼 때 남측은 뭐 미 자본주의 하에서 뭔가 거기에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하는 그런 사회, 주체성 없는 사회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북쪽 하면은 좀 독재 국가 이미지, 약간 경제가 좀 낮으니까 좀 뭐 젊은 친구들 잘 말하는 약간 찌질한 이미지, 뭐 그런 거가 있는 거군요.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면이 아니라 굉장히 그늘지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거를 서로 원한과 분노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좀 어떻게 우리가 북쪽을 새롭게 볼 수 있을지 과제긴 과제네요. 인류학자 중에 로이 그린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이제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해놓은 그것만 믿을 뿐이고 달라진 서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글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남조선, 북한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해놓고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본인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의 어떤 논문에 보면은 남측이 북쪽을 바라보는 거나 북측이 남측을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뒤집어 씌운 이미지로만 보게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분단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맞습니다. 이제 분단 체제가 좀 이렇게 극복되고, 맞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아까 말한 화해와 정말 배려와 존중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 통일 운동에 관심 많은 교우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러면 관심도 많고 또 그 학교에 가서 방과 활동 같은 곳으로 그런 평화통일 그런 교육 한번도 하셔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평화통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후에 하시라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정말요? PPT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셨는데 딱 뛰어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우리 그 지도를 우리 한반도 지도를 조선반도 지도를 딱 띄워놓으시고 우리 보러 지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또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랬더니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반도 지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 저 북측은 못 가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진짜 지도를 보여드릴게 하고 탁 이제 넘기는 거. 그걸 딱 넘겼더니 북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휴전선 위로. 우리 못 가니까. 실제로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순간 중국하고 우리 남측, 남한 사회, 남한하고 딱 섬이 돼버리는 거죠. 와,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그러면 섬에 살구나, 반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륙에 이어져 있는 그 대륙의 기상을 꿈꾸는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대륙으로 뻗쳐나가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섬과 같은 곳에 정말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조상들은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기차를 타고서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가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충격을 받고 좀 조사해서 제가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1933년인가 아마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딱 이렇게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에서 1등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송기정 선수가 일본에서 도쿄인가 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베를린에 갔나 봤더니 도쿄에서 부산을 배 타고 와서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저쪽 러시아인가 거기 가가지고 맞아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베를린 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대륙 무슨 열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다 기차를 연결해서 경의선도 연결하고 다 연결해서 가자라는 생각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같이 얘기하면서 한반도 무슨 경제 이런 계획인가 해가지고 H 라인 뭐 이 원산 이쪽하고 이런 걸 보고 나서야 조금 생각을 했지. 그 전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맞아요. 우선 혹시 경부선이나 이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길에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봤죠. 아시안 하이웨이 그런 거 많이 있죠. 여기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 있으니까는 적어놨나 뭐. 네. 저도 사실 보면서 왜 이제 길어야 부산과 서울 이으면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 1959년도에 유엔에서 이런 계획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그건 아시아 사람들이 전부 사용할 도로라는 수 있는 말이죠? 도로가 6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군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 중에 1번 국도입니다. 맨 처음에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 부산이나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곳,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인도, 터키까지 통해서 갈 수 있는 2가지 도로가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 시작하는, 남측에서 시작하는 그 도로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사고의 확장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유,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도로가 뚫리면은 나도 이제 도로로 또는 열차 타고 유럽 간다 이런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도로 뚫리면 반대로 유럽 애들이 근로해서 우리 다 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그 생각 또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 분단 체제, 이렇게 남북한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맞습니다. 안타깝고요. 하여튼간 뭐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 우리는 옛날에 탈북자라고 불렀는데 또 목사님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그러시고 또 저는 언젠가는 뭐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측이냐 남한이냐 뭐 북한이냐 북조선이냐 이 말을 어떻게 통일할까도 좀 고민이 들었어요. 용어라는 것이 그것이 100%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자면 틀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입국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귀순자, 탈북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귀순자 기억나시죠? 옛날에 귀순용사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귀순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보면은 어떤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를 탈출해서 우리 집단으로 오는 걸 귀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귀순, 귀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봤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오는 거를 비교해서 탈북자라고 많이 불렀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탈북 이주민,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 자유민, 세터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었는데 특히 세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이분들이 정말 새로운 터전에서 잘 살게 해주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른 건데 정작 본인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 온 건데 왜 세터민이라고 부르냐라는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그걸 쓰지 않고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는 탈북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건 사실은 법률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은 법률 용어군요.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출신에서 어떻게 온 것인가 담겨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 담겨있는 법률적인 용어이고 귀순, 탈북, 세터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당시나 정부나 사회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을 다만 담겨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불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이주민, 탈북 이주민 같이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라는 것도 약간은 조금 어떤 부정적인 거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서 이주한 이주민 혹은 이제
탈북한 이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있고 저도 제가 논문을 쓸 때는 북한 출신 이주민이라고 저도 명명한 적이 북한 있어요. 출신 이주민. 네네네.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탈북자라고 많이 쓰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정치 문화적으로 이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은 기억하면서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도 그냥 가볍게 여는 첫 시간이었는데 네네네. 아 정말 북 콘서트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하고 나눠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어떤 우리가 스케줄로 쫙 나가나요? 우리 북 콘서트가? 저희가 앞으로는 그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단에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제가 느끼면은 북한의 교회들을 살피고 거기에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 다른 종교도 있는 것인지 뭐 그런 문제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기장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만 해도 조금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교정된다 그럴까, 뭐 좀 바른 이해를 한다 그럴까, 그러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때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을 끝내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정말 통일에 앞장서온 교단인데 이제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노동체운동본부가 시작하는 이 북한 바로 알기 프로젝트 북 콘서트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너무나 많고요. 요즘에 온갖 유튜브와 방송 매체와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교묘한 속임수들이 많아서 한번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 얘기들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 우리 교인들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평화로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준비하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쪽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종류도 혹시 좀 북한의 그 흡수 통일 시키려고 현 정권이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는 벌써 수년째 확산되고 있고요.